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첫 번째 전기차이죠. 전기 파워트레인을 처음 탑재하는 롤스로이스만큼 시승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됐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전기 파워트레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디자인을 좀 살펴보죠. 사실 저는 롤스로이스 스펙터 시승하기 전에 벌써 한 6년 전이네요. 레이스를 시승했었는데 이 레이스의 후속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공식적인 입장은 팬텀 쿠페의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 시트의 구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실내 공간이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요, 롤스로이스 모델 가운데 가장 넓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력 성능이 중요할 텐데요. 롤스로이스의 기존의 판테온 그릴 같은 경우에는 공력 성능을 높이기에는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죠. 세로로 긴 형태의 그릴 디자인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스펙터의 그릴 디자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V자 형태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바람이 차량의 측면 안쪽으로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력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롤스로이스 환희의 여신상, 이 환희의 여신상 역시 공력 성능을 위해서 약간 디자인이 좀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이 분리된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이 센서들이 위치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휠의 크기는 23인치입니다. 25540R 23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대 크기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좀 출시된 이후에 서킷에서의 주행이 좀 많았는지 타이어가 좀 손상된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두드러지는 부분에 1.5m 길이의 이 거대한 도어입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당기게 되면은 살짝 열리게 되고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크게 열리는 이런 도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크기의 이 도어 안쪽을 볼 수가 있고,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스트라이트가 이 도어 트림에도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닫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닫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역시나 쿠페 모델답게 굉장히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룸 객실 안쪽에 이 글라스 위쪽이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내가 좀 작아 보이는, 실내 공간이 좀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내 앉아보면은 2열 공간의 헤드룸이나 다리 공간 굉장히 여유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유려한 루프라인과 함께 안쪽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보여드리죠. 지금 뭐 가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긴 한데 실내 공간 자체가 특히나 이제 좌우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기존의 롤스로이스도 이런 점들은 좀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 플레이트가 이 자석으로 위쪽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살짝만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고정하고 이제 아래쪽에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깊이가 그래도 상당히 좀 깊기 때문에 뭐 골프백 같은 거 2개 정도는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닛 안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전기차긴 하지만 따로 이제 프렁크룸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기존의 그 롤스로이스의 내연기관 차량들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기 때문에 안쪽에 그냥 이 전기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롤스로이스 환희의 여신상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2+2 시트 구조로요. 뒤쪽의 시트 공간이 자칫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 발을 놓는 공간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어사이드 도어라고 하죠. 한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열리는 도어고요. 그리고 1.5m나 되는 길이의 이 도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튼튼한 힌지 덕분에 이 도어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를 닫는 법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금 이 앉아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만 올리면 도어가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네, 스펙터에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뭐 롤스로이스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실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뭐 화려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대형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롤스로이스의 기존의 내연기관의 차량의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12인치를 조금 넘는 크기의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행할 때 보면요, 이 계기판의 끝에 지금 이 롤스로이스의 루프 쪽에 마련
마련되어 있는 이 스타라이트와 같은 별빛들이 이제 바늘 끝에 이렇게 위치해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바늘이 차량 외부의 밝기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롤스로이스 보던 전통적인 스티어링 휠의 방식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버튼들도 모두 다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에 아날로그 버튼들이 많은 것도 요즘 막 출시되고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멋지게도 이 스트라이트 루프의 조명과 그 다음에 도어 트림에 이런 조명들이 더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종 유성처럼 이렇게 빛이 싹 흐르는 이러한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 벌어질지 몰라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점들도 이 뒷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굉장히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요즘은 뭐 MB-OS9도 선보이고 있는 만큼 BMW 그룹 내에서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롤스로이스는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느낌이고요. 뭐 BMW 맵처럼 T맵을 적용한 맵도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롤스로이스 그룹 내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적용하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애플 카플레이를 쓰시는 게 오히려 지도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주변에 전기차 충전 장소라든지 충전과 관련된 기능들, 뭐 주행 설정 부분들도 모두 다 이런 부분에서 설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능형 개인 어시스트 기능은 뭐 음성 명령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즘에 생성형 AI를 도입한 음성식 기능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환희 여시상과 관련된 기능들도 자동으로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팝업되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면은 송풍구 디자인과 함께 이 송풍구도 상당히 독특하죠. 이렇게 레버를 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고급스러운 형태의 아날로그 시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물리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타시는 분들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통풍 기능, 열선 기능 당연히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조작감도 툭툭 끊기는 간결한 느낌의 조작 방식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대부분 상당히 고급스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의 정숙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통풍 시트 기능을 3단계까지 올려도 주행 중에는 딱히 그렇게 바람 소리를 크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쪽에 뭐 컵홀더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도 이곳에 마련되어 있고요. 조작감도 굉장히 경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실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 부분에 이제 거치해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앞쪽에 작은 수납 공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모두 다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는 이 스펙터라는 로고가 적혀 있는 이 패널도 볼 수가 있는데, 시동을 켜게 되면 이렇게 눈에 좀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 시트 포지션으로 좀 맞춰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트가 뒤로 오고 있는데요. 무릎 공간 뭐 여유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 머리 공간에 있어서도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한 키가 180되는 분들도 충분히 이 뒤쪽에서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열 시트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등을 지지해주는 부분,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좀 푹신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리 아래를 충분히 지지해줘서 더 편안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는 송풍구, 그리고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패널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러한 컵홀더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수납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글라스를 열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서 2열 창문도 이제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니까 이 스트라이트가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요. 각각의 이 라이트마다 밝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하늘의 별빛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종종 이제 유성이 흐르는 부분도 있는데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도어 패널에도 이렇게 스타라이트가 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드 소재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의외인 것은 이 스타라이트를 적용하는 것과 뭐 일반적인 우드 소재 같은 다른 소재들을 적용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뭐 이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스피커는 스펙터는 18개의 스피커가 이 차량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스피커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고스트가 16개의 스피커니까 스펙터는 오히려 이 2+2시트의 차량이긴 하지만 넉넉한 스피커, 많은 수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펙터의 실내 공간은 뭐 전기차다운 뭐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기존의 롤스로이스가 가져왔던 디자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익숙한 그리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롤스로이스 모델의 시승이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이 타고 있는 이 감각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좀 신선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네요. 이전에는 레이스를 시승했었습니다.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레이스를 시승하고 지금 이제 롤스로이스의 첫 번째 전기차 스펙터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레이스의 후속 모델쯤으로 스펙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롤스로이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팬텀 쿠페 모델의 후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실제 뭐 차량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외관의 스타일링 이런 것만 봐도 팬텀 쿠페의 후속임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짧게 서울시내 외곽에 지금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갖춘 이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살짝 좀 의구심이 있기도 했지만 벌써부터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 어쩌면 롤스로이스의 진정한 파워트레인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V12 엔진이 아닌 롤스로이스를 상상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전기 파워트레인의 정숙성, 그 다음에 파워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재원상의 이러한 수치들을 떠나서 스펙터는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의 차량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차량의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차량의 전반적인 차음 성능이라든지 차음 재래가 도입된 부분이라든지 차체 하부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마찰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정숙성은 뭐 그 어떤 차량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흡사 이제 무음실에 온 듯한 좀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까지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뭐 독일의 3사의 뭐 프리미엄 세단들을 운전할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정숙성도 정숙성이지만 차량의 길이가 뭐 5.4m, 5.45m에 달하는 굉장히 긴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좀 회전 반경이 좀 짧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쪽에 리어휠 조향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기 파워트레인에 탑재하다 보니까 차량 내부의 공간도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리어휠 조향도 적용되면서 좀 더 여유롭게 시내에서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차량의 스타일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쪽에 전면 글라스 부분이 좀 누워있는 부분도 있고 길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방 시야가 이렇게 뭐 썩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보니 끝까지 보이고 있고 차량의 각 모서리 부분도 잘 확인되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크게 불편함 없이 주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전기차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특성들을 이제 많이 잘 아실 텐데요. 그러한 특성들도 그리고 전기차만의 특징들도 상당히 좀 무뎌져 있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은 굉장히 흡사한 주행성을 좀 추구한 부분을 지금 시승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초기 출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5초로 이 차량의 크기나 뭐 무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빠른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초반에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응답성이 굉장히 뭐 예리하거나 강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순간에는 확실히 가속할 수 있도록 가속 페달에 힘을 꾹 실어서 최대로 밟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굉장히 느긋하게 이 전기모터의 힘이 차량에 전달되면서 주행에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전기 파워트레인은 7시리즈에 적용됐던 전기 파워트레인의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좀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플랫폼이 같은 건 아닙니다.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뭐 롤스로이스의 팬텀과 같은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뭐 전기 파워트레인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본인 안쪽에 프렁크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순수한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뭐 차량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도 여유가 있고 또 2열 공간도 2+2 시트 구조의 차량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좁다거나 아니면 배터리 때문에 공간이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은 뭐 찾아볼 수가 없네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도 뭐 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롤스로이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이 추구했던 주행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여유롭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특징이 여전히 스펙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도 전동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고요. 모든 차량들이 아마 수년 내로 이제 전기차 모델로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시점이기도 하죠. 롤스로이스와 같이 뭐 초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는 것이 차량의 정숙성, 주행의 편안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V12 엔진의 이러한 사운드라든지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편안한 주행 그리고 조용한 주행을 추구하는 것이 이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성격과도 정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의 장점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주행하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롤스로이스는 이 스펙터를 통해서 전기 파워트레인으로의 전환의 그 시작을 정말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을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 갖는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면서 갖게 되는 장점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시승을 통해서 경험하면서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스럽고 아날로그적인 이 롤스로이스의 감성과 그리고 새로운 전기 파워트레인의 결합,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스펙터를 시승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